소니는 블루투스에 관련돼서는 정말 다양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최초에 개발된 것은 그 스웨덴에 있는 무선 통신 회사인 바로 에릭슨이죠. 1994년 먼저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블루투스 SIG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있는 회사들과 함께 개발을 완료하고 1999년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소니는 물론 처음 블루투스 SIG가 만들어질 때부터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소니와 에릭슨은 서로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같이 소니 에릭슨이라는 통신회사를 구성하게 되죠. 그렇기에 소니 에릭슨이 갖고 있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블루투스에 대한 수많은 원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4년 소니 최초의 블루투스 헤드셋이 나왔고, 그리고 2년 뒤에 처음으로 블루투스 2.0을 대응하는 스테레오 블루투스 헤드셋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 나갔고, 그리고 2012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헤드폰인 NDR 오라비티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블루투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의 장점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장점은 호환성이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스마트폰 그리고 대부분의 헤드폰 모두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전력 소모량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죠. 단점은 역시 장거리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10m 이하에서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음악을 들을 때 단점이죠. 바로 데이터 전송량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의 폭을 넓히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SBC라든가 AAC, ATPX 모두 다 CD 이하의 퀄리티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제한된 데이터 전송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어떻게 블루투스가 코덱으로 전송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플레이어 내에 다양한 음원들이 있습니다. CD급의 음원이 있을 수도 있고 MP3라든가 하이레이션 오디오급의 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블루투스라는 이 길을 통하기 위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코덱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코덱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코덱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헤드폰 내에 DAC와 앰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생깁니다. 압축과 해석, 이 두 과정, 그리고 중간에 블루투스 무선 전송하는 도중에서 데이터가 일정부분 손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처음에 갖고 있던 음원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기존 SBC 코덱은 최대 328kbps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LDAC은 그보다 3배 더 높은 대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LDAC은 기본적으로 3가지 데이터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30kbps, 그리고 660kbps, 그리고 990kbps가 있습니다. LDAC가 가장 낮은 음질인 330kbps조차 CD급의 음질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990 같은 경우에는 하이레즈는 오디오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음원, 굉장히 좋은 음원이죠. 이 음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음원이 바로 96kHz의 24비트 음원입니다. 이 음원은 CD보다 데이터가 3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즉, 약 음질이 3배 정도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기존에 사용하는 SBC 코덱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운 컨버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D 퀄리티인 44.1kHz의 16비트 기준으로 데이터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SBC로 중간에 무선 데이터를 날리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일정 부분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음원이지만은 우리가 들을 때는 CD보다 더 낮은 음질의 음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저희 LDAC은 다운 컨버팅을 하지 않습니다. 96kHz 24비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99kbps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물론 블루투스의 특성상 완벽하게 동일한 데이터를 바이패스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무선에서 손실되는 데이터도 있고 압축과 해석 과정이 역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의 데이터 손실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SBC 코덱이라든가 기타 코덱에 비해서는 훨씬 넓은 대폭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이레졸루션 오디오에 가까운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어. 하지만 단순히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나는 하이레졸루션 오디오를 듣지 않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D급의 음원을 가지고 있다, 또는 MP3의 음악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LDAC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기본적으로 SBC보다 데이터 자체가 3배를 더 많이 가기 때문에
CD급제 연결 같은 경우에는 거의 CD와 동일한 레벨의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MP3를 쓰던 아니면 하이레전 오디오 음원을 듣던 그것을 가리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LDAC이랑 코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칩셋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맞춰진 하드웨어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MWG A10 엔트리 워크맨 모델이랑 ZX2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근본에 발표된 엑스페리아 Z4 태블릿 LDAC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MDR 1ABT 그리고 SRX X33, 55, 77, 8899 이 제품들이 LDAC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DAC을 지원하는 플레이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MDR 1ABT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MDR1 시리즈 소니 코리아는 정말 MDR1 시리즈에 덕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MDR1R 2012년에 출시했고 MDR1R 마크2 2013년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MDR1A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MDR1A는 소니의 새로운 사운드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MDR1A에서 디지털 기능을 탑재한 MDR1A 대신은 유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MDR1A BT는 반대로 무선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컨셉입니다. 자, MDR1A BT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MDR1R BT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MDR1R BT의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MDR1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MDR1R BT고 비단 1 시리즈뿐만 아니라 소니 코리아 오디오 팀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MDR1R BT입니다. MDR1R BT는 크게 MDR1A BT는 1R BT 대비 크게 세 가지의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질의 진화입니다. MDR1A가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존 MDR1R 사운드도 좋았지만 MDR1A 사운드는 더욱더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게 MDR1A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드라이버 자체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사운드 자체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DR1A BT는 LDAC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버튼 방식이 아니라 헤드폰 오른쪽에 터치 패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조작하듯이 헤드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디자인과 착용감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패드 구조를 완벽하게 변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실 때 좀 더 쉬운 그런 편의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 역시 기존의 블랙, 단일 컬러에서 블랙이랑 실버 이 두 가지 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블루투스의 표준 코덱인 SBC 그리고 애플의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인 AAC 그리고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음질 코덱인 ATPX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니의 LDAC 역시 지원합니다. 만약 소니의 LDAC 제품을 LDAC 워크맨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 제품과 이렇게 다양한 호환성을 통해서 역시 고음질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SE, 블루투스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데이터 손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DSE입니다. DSE를 통해서 원래 원음과 가장 유사한 사운드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근본에 탑재된 드라이버는 40mm 대구경, 상당히 큰 그런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코팅이 된 액정 폴리머 진동판입니다. 이 진동판은 4에서 100kHz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4에서 100kHz까지 굉장히 넓은 대폭력을 지원하는 그 이유는 하이레전 오디오 190에 24비트 음원의 그러면 대폭력을 충분히 커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터치 패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 클릭하면은 음악이 플레이가 됩니다. 다시 두 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음악이 정지가 되고 전화가 왔을 경우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은 곡내 탐색이 되고 만약에 빠르게 움직이시면 다음 곡 이전 곡으로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은 볼륨 업다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니의 대부분 기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바로 NFC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페어링 과정 필요 없이 단 한 번 터치로 NFC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 역시
30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10시간에서 15시간 내외의 짧은 배터리를 지닌 것에 비해서 저희는 30시간이라는 놀라운 배터리 저 연속 재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충하면 4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급속 완충 기능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충전을 하시면 8시간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역시 일반 안드로이드에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USB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SRX X88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의 플래그십은 X99죠. 근데 제가 X88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제품이 가지는 특별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SRX X9, X9 이 제품 첫 하이레이션 오디오 제품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덱과 송팔 링크 그리고 새롭게 드라이버를 바꿔서 사운드 튜닝을 완성하였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희 SRX X99 플래그십 무선 스피커입니다. 여기에 다른 그런 많은 소비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X9가 정말 다양한 기능을 지원했지만은 그 다음 기종에는 X7 같은 경우에는 X9의 기능을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아졌지만은 성능이라든가 기능 등이 모두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X9의 성능을 갖고 있지만 좀 더 작은 크기의 제품을 원한다. 그리고 X9가 물론 출력이 대단히 좋지만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보다 낮은 출력이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X88입니다. X88은 기본적으로 X99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연결, 기능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를 약 반 정도, 43% 부피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154W에서 90W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90W여도 충분히 방을 모두 채울 정도로, 거실이라든가 파티 장소를 채울 정도로 충분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X88의 다양한 무선 연결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LDAC, AAC, SBC, ATPX 그리고 NFC 연결 모두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좀 더 고음 질감 그리고 인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원하신다면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LNA 지원하고요. 애플의 에어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니의 그 와이파이 관련된 내용이 송팔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부상하고 있죠. 구글 캐스트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송팔 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팔 링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이 멀티룸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 대의 스피커를 놓고 그거를 동시에 다양하게 조작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저희 X99, X88, X77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이 세 기종이 현재 송팔 링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식도입니다. 먼저 집에 공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X88, X99, X77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결되는 PC라든가 NAS, NAS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AP로 동일하게 묶게 되면 서로 간의 연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한데요. X88에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포크성을 듣고 싶다. 역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X99에는 클래식 사운드를 듣고 싶다. NAS에서 와이파이로 연결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음악은 X77과 연결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소스를 NAS 한 군데에 놓고 거기에 다른 음악을 보내주고 싶다.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룸 기능이라고 그러죠. 여러 대의 스피커에 동일한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룹을 지정해 가져서 그룹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은 최대 8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무선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선 기능 역시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저희 뒤에 옥스 케이블이라 불리는 오디오 케이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오디오인이 아닙니다. 안에는 최대 96kHz 24bt까지 지원되는 AD 컨버터가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고음질의 디지털 음악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USB-B 케이블은 대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모두 합쳐서 95W이고요. 유닛이 무려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에도 충분한 음악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놨죠. 자, 그리고 사이즈는 앞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서도 기존 X9보다는 43%죠.